보안요원, 당장 저 사람 끌어내. 네, 매니저님,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당신은 또 뭐야? 여기 직원도 아니면서 뭘 참견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손님을 계속 두면 문제가 생길 테니. 손님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알 필요도 없음. 난 이 클럽의 매니저고 규칙이 곧 법이거든. 귀마개 같은 거 낀 채로 돌아다니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 지금 귀마개라니 저분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둘러봤다. 한껏 흥겨워야 할 밤이었지만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서서히 대화가 퍼져나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러 명이 휴대폰을 꺼내들어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나이트클럽 매니저인 박 매니저가 서 있었고 그의 지시에 의해 보안 요원 둘이 손흥민을 향해 거칠게 다가가려 했다. 저기 매니저님, 난 그저 여기 들어와도 된다라고 들었고 입장료도 냈습니다. 손님이 웬만하면 편히 즐기다 가시면 좋을 텐데 저런 장비를 끼고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부담을 느낀단 말이야. 부담이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야. 여기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 이상한 기계를 좀 빼라는 거야. 심지어 넌 귀가 멀쩡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소음을 잘 못 견디겠으면 클럽에 오지 말았어야지. 잠깐, 지금 너무 말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주장이고 축구 대표팀 주장? 하, 그럼 어때? 여긴 축구장이 아니라 클럽이라고. 스타면 다야? 매니저님, 게다가 저건 보청기임니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강제로 빼라고 하시는 건 옳지 않죠. 그 순간 음악이 멈추고 DJ 부스에서도 마이크를 잡았다. DJ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더니 조용히 외쳤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지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어서 잠시 음악을 끄게 되었어요. 모두 양해 부탁드립니다. DJ님, 무슨 일이야? 왜 음악을 끊어? 아, 네, 박 매니저님. 저희도 이 상황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요. 손님 중 한 분이 청각 보조기기를 착용하셨는데 그것을 빼라고 강요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J 따위가 무슨 권리로 날 가르치려 드는 거지? 권리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손님이 편안해야 한다는 게 기본이라고 배웠습.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청각 과민 손님들을 위해 노이즈 센서티브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거든요. 헛소리 집어치워. 난 이 클럽의 매니저야. 고객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하지만 저런 별종 때문에 다른 손님이 기분 나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별종이라뇨. 지금 말씀 너무 심하세요. 당신이 뭔데 내 말투를 간섭해? 손흥민이건 뭐건 나한테는 그냥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인간일 뿐이야.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뭐야, 너무 심하다. 저건 차별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을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몇몇은 관리직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려고 했다. 매니저님. 이건 정말 부적절합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을 이렇게 대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시끄러워. 내가 책임진다니까 네가 뭘 알아? 저기요. 저 손흥민님이 한국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왼쪽 귀에 난청이 조금 있어서 보청기를 사용 중임니 제가 혹시 다른 분들께 피해를 주고 있나요? 피해,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소리 크다고 문제 삼으면 클럽이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괜히 구설수 오르면 곤란하니까. 그게 왜 곤란하죠? 저는 단지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온 손님일 뿐이니 제 건강 상태 때문에 불편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됐고, 내 말이 곧 규칙이야. 난 이 클럽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운영해야 해. 근처에서 구경하던 한 여성 손님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저분이 손흥민 선수 맞지? 설마 이런 식으로 대우받을 줄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찍어놓긴 했어.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 지금 클럽 매니저가 아주 차별 발언을 하는데 응, 나 촬영 중이야. 이걸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알면 분명 여론이 움직일 거야. 이야기 소리에 신경이 곤두선 박 매니저는 더욱 거세게 언성을 높였다. 거기 찍고 있는 사람들, 당장 그 카메라 내려. 허락 없이 촬영하면
불법 촬영으로 신고할 거야. 신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매니저님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영상이 담겼는데 누가 장애인이래? 난 그냥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 말한 거라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보청기를 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DJ 부스 쪽에서 다른 DJ도 합류하여 마이크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손님 여러분, 저희도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습 하지만 저희 클럽은 앞으로 소리 감수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었고 어떠한 청각 보조기기도 당연히 환영하고 지원하려고 했습. 매니저님의 개인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저희 DJ팀 전원은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DJ는 뭘 알고 떠드는 거야? 너희 그렇게 해서 나한테 불이익 받을 줄 알아.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침묵하는 건 옳지 않아요. 특히나 손님을 해치거나 모욕하는 상황이라면 우린 음악으로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지 불의에 함께 가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보안요원 중 한 명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매니저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강제로 내보내도 되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솔직히 차별로 보입니다. 뭐야, 내 오도 배신하겠다는 거야? 내 지시가 들리지 않아? 죄송합니. 그런데 이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아직도 카메라 플래시가 가끔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 공인이기에 받는 관심에 익숙했지만 이런 식으로 적대감에 휘말리는 상황은 새삼 당혹스러웠다. 매니저님,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 저도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특별 대우를 바라거나 소음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활에 필요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어휴, 유별나게. 축구 유명인이라고 다 내세우고 싶겠지. 근데 내가 볼 땐 아직 여긴 불편해 보여. 귀가 예민하면 그냥 집에서 쉬어. 그건 매니저님께서 함부로 판단하실 영역이 아닙니다. 하하, 몰라. 나도 평소에 스타라는 인간들 몇 번 봤는데 잘난 척하는 거 꼴보기 싫다 이거야. 이 클럽은 내가 운영하고 규칙은 내가 정한다, 손흥민 씨. 듣기 힘들면 안 오는 게 상책이야.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점점 거세졌다. 저건 완전 차별 발언이야. 저렇게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참지? 나 이제 이 클럽 다시는 안 온다. 맞아, 우리도 다른 데로 가자. 평판 한번 나쁘면 손님 확 줄어들 텐데 저 매니저분은 전혀 모르나 봐. 그 가운데 손흥민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나 즐길 권리가 있습. 저도 축구 선수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이곳에서 밤을 즐길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 보청기가 반문화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반대로 그건 제가 정상적으로 듣고 적정 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임니 아무 해가 없어요. 나이트클럽에서 귀가 예민한 사람이 뭘 하겠다는 거지? 매니저님, 지금 언행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치다고? 너희 중 누구라도 나랑 맞설 생각 마라. 난 이 업계에서 제법 힘 좀 쓰는 인물이거든.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나 박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표지판이 들려 있었고 거기엔 청각 보조기기 사용자 환영, 소리 감수성 배려 프로그램 가동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 매니저,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지. 아, 이사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래, 있었지. 지금 이 난리가 뭔가? 우리 클럽은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홍보까지 해왔는데 네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사님, 이건 제가 사전에 손님들 불편을 막으려고 한 조치입니다. 내 조치가 사람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일인지 몰랐나? 지금 인터넷 생중계라도 하는지 영상은 이미 빠르게 돌고 있던데? 전 그저 클럽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잖아. 손님들과 DJ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보안 요원들도 눈치 보며 난처해하고 있어. 심지어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공개적으로 내쫓으려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 대화를 지켜봤다.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치며 잘 말씀해 주셨다 하고 속삭였다. 이사님, 그래도 클럽에서 보청기를 착용하면 너무 큰 소리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배려 프로그램을 마련한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봐라.
혹시나 소리에 민감한 손님이 있으면 볼륨을 약간 줄이는 타임존도 마련하고 쉴 공간도 따로 준비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었지. 하지만, 하지만이 어딨어. 손흥민 씨께 지금 당장 사과드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박 매니저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엇갈렸다. 사과라니요? 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니? 우리 클럽 지금 당장 폐업당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구설수에 오른다고. 그리고 장애 차별로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야. 나 그렇게까지. 좋습니다. 박 매니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미안합니 제 말투가 좀 심했네요. 아니요, 말투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 다시 말하자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 클럽 환경이 시끄러워서 혹시나 안전 문제가 생길까 봐. 아니요, 제가 무엇보다 듣고 싶었던 건 제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손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그 점은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사도 그 자리에 있던 DJ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DJ들은 다시 음악을 틀기 전 마이크로 클럽 전체에 외쳤다. 손님 여러분, 잠시 소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 저희 클럽은 앞으로 청각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손님들을 위한 배려 정책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 지금부터 볼륨을 좀 더 조절하고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준비한 이어플러그나 쉴 공간을 안내받을 수 있음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요란하게 울리진 않았다. 약간 줄어든 소리 덕분에 대화도 조금은 수월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손흥민과 박 매니저를 번갈아 보며 뒤숭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매니저가 저렇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 클럽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다만 저뿐 아니라 앞으로 이곳을 찾는 분들 누구라도 비슷한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점에 동의합니. 사실 얼마 전부터 장애나 특정한 청각 과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노이즈 센서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전 공지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DJ 두 명이 무대에서 내려와 손흥민에게 인사를 했다. 손흥민 선수님, 저희 DJ팀 이름은 서프라이즈 비트라고 합니. 원래 다음 달부터 클럽 측과 협업해 소리 감수성 파티를 열 계획이었어요. 네, 들었습.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일부러 여기 왔어요. 물론 저도 친구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기도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실 줄은 몰랐어요. 괜찮습. 아니, 사실 괜찮지는 않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저로서 만족스럽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박 매니저는 그 뒤로도 좀처럼 시선을 떨구지 못했다. 이사가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사이 그는 조용히 보안 요원 옆에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과했나? 그래도 스타들은 다 거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보안 요원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지만 일단 사과부터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일단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해서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손님들, 그리고 기본적인 존중이죠. DJ 부스에서는 다시 밝은 곡으로 전환하고 관객들도 조금씩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친구들 무리와 함께 클럽 한쪽 좌석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형, 괜찮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뭐, 당황스럽긴 했지.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찍어둬서 다행이야. 저 매니저는 혼이 좀 나야 해. 모든 사람이 저렇게 차별적이진 않으니까 일단 오늘은 마음 편히 즐기고 가자. 이사님도 사과했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하니. 조금 뒤 박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왔다. 주변의 친구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흥민은 의자를 끌어주며 말했다. 앉으시죠. 얘네 고맙습. 아까는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아무리 관리 책임이 있다지만 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시면 됐습. 다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점 약속합니. 오늘 일로 크게 배웠습. 제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쉽게 뱉었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네요. 제 친구들이 찍어둔 영상이 꽤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좀 걱정은 됩니. 클럽 이미지는 물론이고 제 직장 생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는 영상을 일부러 막 퍼뜨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대처하시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죠. 네, 사과문을 올리고 회사 측도 공식 입장을 내겠죠. 저도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사를 비롯한 다른 스태프들이 함께 와서 그 대화에 끼어들었다. 박 매니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해라. 모두가 보고 듣고 있으니. 손흥민 씨, 그리고 오늘 목격하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 제가 스타라는 분을 폄하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안전 문제를 부각하고 싶었는데 제 표현이 너무 무례하고 차별적이었습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을 거칠게 했던 점은 죄송합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자 DJ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손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파티를 만들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서프라이즈 비트 DJ팀은 더 강화된 노이즈 센서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약속드립니. 청각 보조기기를 착용하셔도 아니면 귀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도 누구나 마음껏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밤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음악이 다시 크게 울리자 몇몇은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몇몇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매니저나 스태프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다. 손흥민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음료를 마시며 친구와 대화를 이어갔다. 형, 이제 괜찮아?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아. 솔직히 속은 아직 불편하지만 매니저님도 사과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덜해지겠지. 그래도 화풀이 좀 해. 그래야 마음 풀린다. 나 괜찮아. 축구하면서도 이런저런 부상이나 편견도 경험해 봤거든. 근데 그때마다 깨닫는 건 결국 서로 이해하는 순간이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그들을 지켜보던 클럽 손님 몇 명이 다가왔다. 손 선수님, 혹시 사진 같이 찍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오늘 일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다들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괜찮습.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더 열심히 뛰고 이런 문제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 매니저는 한편으로 구석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공지해야 할 것 같아. 공식 SNS에다 오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청각 보조 손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매니저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 이미 소문이 퍼져나간 상황이니 빨리 대처하는 게 최선일 거예요. 알았어. 사실 내가 경솔했지. 인정한다. 이사는 직접 문구를 작성하며 박 매니저와 상의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는 청각장애 및 난청을 비롯해 모든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지향합니. 앞으로 보청기 착용 손님은 물론 청각이 민감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즉시 확대 시행하겠습.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좋네요. 제 이름도 함께 넣어 주세. 박팀 매니저. 역시 깊이 반성하며 상생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좋아. 그럼 이렇게 해서 회사 대표 명의로 올리고 매니저 개인 이름도 언급하는 걸로 하자. 클럽 내부의 스태프 채팅방에도 곧바로 공지가 올라왔다. 그리고 동시에 손님들의 휴대폰에도 SNS 알림이 뜨며 이 클럽의 사과문이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벌써 사과문 나왔다는데? 오, 생각보다 빠르네. 역시 이사님이 해결사이신가?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걸 보니 다행이야. 맞아. 또 일만 커지고 끝났으면 다들 불쾌하게 남았을 텐데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주는 듯. 한편 손흥민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와 친구들은 조용히 춤추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DJ 부스 근처로 이동했다. DJ님,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일로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느끼는 점이 많을 거예요. 손 선수님, 다음 달에 있을 소리 감수성 파티에 혹시 초대해도 괜찮을까요? 더 잘 준비해서
청각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신다면 기쁘게 갈게요.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둘러싼 사람들이 환호했다.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손흥민은 깜짝 놀랐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응대했다. 그러다 박 매니저가 천천히 다가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셔서. 네,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러겠습 저도 이번 계기로 제 선입견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클럽 전체 분위기는 한층 달라졌다. 박 매니저는 스스로 먼저 나서서 손님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보고 보청기 사용자가 보일 경우 오히려 쾌적한 자리나 볼륨 조절 서비스를 안내했다. DJ팀은 예정된 노이즈 센서티브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며 일정 시간이 되면 조금 볼륨을 낮추고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여러분, 잠시 후 볼륨을 10% 낮춤니 너무 시끄러운 음악을 힘들어하는 분들은 오른쪽에 마련된 휴게존을 이용해 주세요.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맞아, 오늘 처음 보는데 확실히 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나도 사실 귀가 좀 예민해서 시끄러운 거 못 견디는데 이렇게나 배려해 주니까 좋다. SNS에는 포용적인 나이트클럽, 모두를 위한 파티, 청각장애인도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촬영해 올린 짧은 영상에는 DJ 부스 뒤 편히 노는 보청기 사용자들의 모습이 담겼고 꼭 당당하게 즐기세요. 라는 자막도 붙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던데, 맞아? 지난번에 큰 소동이 있은 뒤로 매니저도 태도가 바뀌고 클럽 측이 엄청 신경 쓰고 있어. 오히려 좋은 방향이네.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겠어. 몇 주 뒤, 손흥민은 다시 그 클럽을 찾았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초대를 받아 소리 감수성 파티에 일일 홍보대사처럼 특별히 방문한 것이었다. 스테이지 위에서 DJ가 외쳤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 환호성이 터졌고 손흥민은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제가 이 클럽에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좋지 않은 경험을 했습하지만 사람들은 바뀔 수 있고 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 지금 이 무대를 보니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여서 기쁨니. 앞으로도 청각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들뿐 아니라 다른 어떤 유형이든 서로 배려하며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DJ는 손흥민에게 앞으로도 저희 정책에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무대 아래서 지켜보던 박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처음엔 너무 무지했고 편견도 많았지.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돼서 다행이야.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시니 저희도 일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맞아요. 지금 손님들 반응도 훨씬 좋고 SNS 평판도 좋아져서 매출까지 올랐다니까요. 이래저래 결과가 나쁘지 않네요. 사람을 존중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식 행사 뒤 클럽 측은 직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청각적 다양성과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 함께 학습했다. 손님들도 바뀐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오늘 볼륨 조절 시간 정말 좋았어. 귀 피곤할 때마다 잠깐 쉬고 다시 돌아와서 춤추니까 에너지도 안 떨어지고 그러게 뭔가 더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청기 낀 사람들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게 놀라워. 손흥민은 행사장 한쪽에서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었다. 그의 친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형,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네? 시작은 안 좋았지만. 나 혼자 한 게 아니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DJ들, 손님들 모두가 만들어낸 변화야. 그래도 형의 영향력이 컸잖아. 덕분에 장애인이나 난청인도 당당히 클럽에 올 수 있게 됐으니 진짜 멋있어. 유명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뭔가 힘쓸 일이 있다면 나설게. 그 순간 박 매니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엔 화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악수를 청했다. 진짜 감사합니?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손 선수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클럽을 찾는 모두를 위해서 변화하신 거니까 저도 기쁩니. 함께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가요. 네, 꼭 그러겠습. 저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할 테니 혹시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 즐기는 공간. 그 변화된 광경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았다. DJ는 마지막 곡으로 차분하면서도 희망적인 멜로디를 틀었다. 사람들은 한쪽 구역에서 대화하고 또 다른 쪽에선 느긋이 춤을 추었다. 소리의 진동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곳곳에 마련된 휴게 공간과 적당히 조절된 음량 덕에 지나치게 귀가 피로해지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다. 그날 밤 클럽 SNS에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다. 청각 보조기기를 벗어달라고 요구했던 과거가 부끄럽지만 이제는 그것을 환영하는 미래를 열겠습.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확대 시행할 테니 더 많은 분이 자유롭게 즐기는 밤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과 격려의 말을 남겼고 일부는 이 클럽 이제 장애인 친화 공간으로 추천한다는 후기를 올렸다. 이런 반응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게요. 결국 우리가 바꾼 셈이네요. 역시 대단해요. 저도 누군가가 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걸 보면 참지 않을래요. 맞아요. 한번 바뀐 문화를 또 되돌릴 순 없잖아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DJ 부스에 올라가서 짧게 외쳤다. 여러분, 오늘의 변화가 단지 이벤트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 서로를 존중하는 파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환호가 클럽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진심 어린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며 손흥민은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이거 사람들 더 많이 본다면 다른 곳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을까? 그럴지도.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거야. 그날 밤의 마지막 순간 매니저와 직원들은 출구까지 손님들을 배웅하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 안전하고 즐거운 밤 되셨길 바랍니. 다시 또 오세요. 덕분에 편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퇴장로를 지나며 여러 손님이 클럽 내 포스터를 다시 한번 눈여겨봤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공간, 청각 센서티브 존 운영 중. 문구가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선명했다. 그 포스터 앞에서 한 여성이 셀카 영상을 찍으면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와, 여기 완전 분위기 바뀌었네. 나도 이어플러그 껴보고 편해졌다고 느꼈는데 보청기 사용하는 손님들도 환영이라니. 꼭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올려야지.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과 함께 나오던 손흥민은 소리 낮춘 웃음으로 작은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의 사건 결코 잊지 않을게.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변화가 퍼져나갈 거야. 그 말은 이사를 비롯해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도 들렸고 모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계속 노력하자고. 아직 할 일이 많잖아. 마습 더 많은 사람에게 편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 아래 사람들은 누군가를 배척하는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배움은 클럽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자, 다음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계속 지켜봐야지. 혹시 모른다.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도 멋진 소식이 들려올지. 웃음소리와 함께 그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고 이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함께라는 가치를 되새기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막지 않은 작은 목소리가 다짐처럼 뒤이어 울려 퍼졌다. 그래, 우리 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자고. 어떻게 바뀌어갈지 정말 궁금하네. 오늘 이야기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면 언제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변화에 동참해 주세. 저희도 계속 기록을 남기며 내일 있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려고 합니. 다음에도 놓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